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달팽이관에 힐링이 되어주고픈 국내 최초 고퀄리티 통계 ASM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통계 현장 조사 수기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거친 단어가 담긴 제목이니 들으실 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통계 현장 조사 수기 은상을 수상한 내용이고요. 동북지방통계청 이미지 주무관이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은 나 임마 오늘도 존버인데요. 존버를 조금 순화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 라는 뜻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기대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생선이 있는데요. 바로 전어입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소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요. 저희는 떠나간 통계청 구독자분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렇게 전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귀한 몸값의 전어는 어떤 소리를 내며 구워질지 맛을 상상하며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왜 가을이면 전어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전어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맛까지 느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웠던 작년 여름, 드디어 바라고 발았던 통계청의 일원이 되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셨던 건 의사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아버지셨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얘가 딸들 하나여 맞지? 라고 엄마에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셔서 저렇게 뜨문뜨문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지는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이 된 건 얘가 딸들 중 유일이여 맞잖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공무원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는데 그 소원을 너무 늦게 들어드린 것만 같아 마음 한편으로 죄송하면서도 늦은 만큼 더욱 효도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무조건 잘 버티리라. 그렇게 두 가지 다짐을 하며 난 통계인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잘 버텼는데. 맙소사, 결국 첫 번째 다짐이 무너졌다. 내겐 너무 짧았던 농업통계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작물조사가 한창이던 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출근을 하였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다음 날부터 바로 작물조사를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선배와 함께 조사구에 도착해 차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 목줄 없는 개떼들이 득실득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이건 강아지가 아니다. 강아지라고 귀엽게 표현할 수 없었다. 개다. 그냥 너무 무서운 개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다리를 물어뜯을 것 같은 그 사나움에 난 기가 죽고 말았다. 선배가 하는 설명을 듣긴 들어야겠고 개는 달려들 틈만 노리고 있고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어찌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지 다행히 그때 선배가 노련하게 대처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다. 다음부턴 혼자 조사를 나와야 하는데 어쩌면 좋담. 그러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다. 사무소 인력 재배치로 인해 2달 만에 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시 여자라면 사회통계팀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내겐 너무 짧았던 농업통계팀의 추억을 뒤로하고 난 그렇게 사회통계팀이 되었다. 농업통계팀의 업무를 고작 2달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집에 가서 힘들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사실 왜 힘이 들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농가라 해도 예전 같지 않은 인심에 냉담한 분들이 많았고 뜨거운 해를 온몸으로 받으며 작물 조사를 다녀야 했고 개떼들과 마주해야 했고 여러모로 힘든 점은 많았다. 그러나 몸이 힘들었지 마음이 힘들진 않았다. 그래서 비록 힘은 들었지만 부모님에게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겠다던 첫 번째 다짐을 잘 지키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무너진 건 사회통계팀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였다.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잘 참았는데 결국 2달 만에 무너지다니. 스스로에게 실망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통계인으로 머물러 있는지, 그동안 날 울고 웃겼던 응답자와의 일화를 함께하고자 한다. 응답자 간담회가 만들어준 뜻밖의 불응설득. 팀을 옮겨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말로만 듣던 가계지출 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행운의 아이콘 팀장님과 함께해서였는지 성과가 좋았다. 첫날 하루 만에 5집을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고 만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하기만 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요. 여기 사람들이 해줄 것 같아요? 헛고생 말고 가세요. 아, 어머니.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조사 협조를 약속해 주셨고 저희도 표본 안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휙 닫고 들어가 버리는 가구. 그 이후 몇 번을 방문드렸으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처음 하는 가계 지출 조사여서 난 꼭 10집을 모두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말이며 밤이며 할 것 없이 조사구에서 사람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9가구 정도 설득이 되었을 시기에 사무실에서 응답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난 나에게 배정된 응답자분들을 모시고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팀장님께서 부르셨다. 땡땡씨, 이리로 와봐. 내가 선물 줄게. 네, 선물이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팀장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향했고, 그 앞에는 멋쩍게 한 분이 서 계셨다. 바로 가계지출 설득 당시 불응을 하셨던 분 중 한 분이셨다. 이분이 왜 여기 계시지? 알고 보니 친구분이 놀러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게 바로 통계청 응답자 간담회였던 것이다. 팀장님 차를 타고 이동하신 그 분은 본인이 얼마 전 통계청 조사를 거절했는데 여기 와보니 그때 방문한 직원이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팀장님은 그 직원이 나인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게 기쁜 선물을 해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응답자 간담회에서 다시 만난 그분은 멋쩍게 이야기하셨다. 그때 그렇게 거절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다시 찾아뵈려 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이건 필히 어머님이 가계부를 써주실 운명이셨나봐요. 그럼 이제 가계부 써주시는 거 맞죠? 그래요. 자신 없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난 응답자 간담회 덕분에 의도치 않은 불응 설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10집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어서오세요, 애기 선생님. 응답 가구 중 나를 애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사실 이 나이에 애기라니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할머니께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젠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처음엔 나도 할머니께 다른 가구에 하듯 습관적으로 어머니라고 했었다. 그랬다가 할머니께 엄청 혼이 났다. 땡! 어머님이 뭐야? 어머님이 할머니라고 극해야지. 네? 아, 네, 죄송해요, 할머니. 그래, 극해야지. 그래야 착하지요, 애기 선생님. 그렇게 난 할머니의 애기 선생님이 되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다. 그런 할머니의 가계소득 조사를 할 때면 마음이 아프다. 애기 선생님, 나 이것 좀 봐줘. 통장인데 이게 얼마가 있는 거야, 지금? 통장을 보는 순간 울컥했다. 통장엔 단돈 570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할머니, 57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으잉? 570원? 언제 그렇게 돈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게요. 겨울이라 그런지 공과금도 많이 나가고 그랬네요. 그래? 아, 그래도 애기 선생님이 상품권 줘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선생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 조사 답례품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문하면 직접 만드신 매실차를 내어주시고, 배고프겠다며 라면을 끓여주시고, 겨울엔 추울까봐 장갑도 내어주신다. 항상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곤 한다. 그래서 나도 할머니 댁에 방문할 때에는 웬만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날도 라면과 딸기를 사가지고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 날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애기 선생님.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애기 선생님 엄청 기다렸어.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던 찰나에 휴대폰을 슥 내미시는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다는데 영 전화가 안 와. 이것 좀 봐줘.
확인해보니 수신 차단으로 인해 전화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던 할머니는 고민만 하고 계신 채 마냥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간 할머니께 받기만 하고 마땅히 도와드릴 것이 없어서 속상했는데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는 마음 따뜻한 땡땡 조사구 할머니, 모쪼록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오랫도록 불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애기 선생님이라고. 동생, 나 잘했지? 동생, 나 방금 통계청에서 조사 나왔어. 막 이것저것 묻더니 상품권 10,000원 주고 갔어. 무슨 조사라고 했는데 그새 까먹었네. 여튼 요새 조사 다니는 거 맞지? 나 뭐 사기당한 거 아니지? 그렇게만 듣고는 뭔지 모르겠네. 지금 기간엔 딱히 하는 게 없는데. 그려? 몰라, 맡겼지 뭐. 근데 귀찮아서 죽는 줄 알았네. 너무 상세히 물어봐서 중간에 대답해주기 싫었는데 너 생각나서 꾹 참고 다 말해줬음. 그리고 내가 조사 오신 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음료수도 드렸어. 나 잘했지? 전화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준다고 매번 울더니 아직도 그런 건 아니지? 힘내 동생. 주말에 집 오면 만난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잘했네. 앞으로도 나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주셔. 주말에 봐. 통계조사에 참여했다며 칭찬해달라는 듯 전화한 언니. 내가 만약 통계청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언니 성격에 생년월일을 묻는 순간 바로 반감을 가지고 불응했을 것이다. 통계인의 가족은 그렇다. 본인 가족들 생각에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내가 통계청에 들어오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통계조사를 가볍게 생각했고 꼭 참여해줘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내가 통계조사 시 여러 고충들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뒤로 통계조사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통계조사에 꼭 참여해줘야 한다며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인의 가족은 통계청 최대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이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글을 마치며 오늘도 존버. 통계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통계인이 되고 나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통계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썩 즐겁지만은 않다.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마주하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했다. 언젠가 나에게 불응 대상자로 다가와 나를 마음 졸이게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차가운 언어에, 반대로 너무 뜨거운 언어에 의해 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통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간혹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응답자, 어려운 심에도 먼저 남을 위해 본인 것을 내어주시는 감사한 응답자, 엉뚱한 거짓말로 웃게 했던 응답자 등 힘든 시간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준 응답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과 나보다 더 오랜 기간 마음에 상처가 쌓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친 후배를 먼저 다독여주는 사무소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힘들다 말하지 않겠다던 첫 번째 다짐은 무너뜨렸지만 잘 버티겠다는 두 번째 다짐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솔직히 앞으로도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 모를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사 주간이 다가오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 그렇지만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잘 버텨볼 생각이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 나도 지금의 선배들처럼 나와 같은 후배를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선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난 이회소 선생의 책을 읽은 뒤 나의 인생 모토가 된 단어를 외치며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끝까지 버티는 힘.
존버 정신. 나 임마 오늘 또 존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저희도 더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가 함께할 때까지 존버 정신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